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공공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범죄와의 전쟁에 돌입함에 따라 국가방위군 800명과 연방요원 500명이 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8월 37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연방재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고소득층까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 소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기록적인 속도로 억만장자를 양산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6개월간 불법 체류자 30만 명 이상 체포해 25만 명 이상 추방했으며 현재 5만 7천 명을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워싱턴 DC에 국가방위군 800명과 연방요원 500명이 진주하기 시작하면서 이 백악관의 치안 확보 작전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공공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수도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할지 아니면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될지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쇼 오브 포스, 파워 보여주기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워싱턴 DC에서의 범죄와의 전쟁에 돌입함에 따라 출동을 명령받은 국가방위군 800명과 10여 개 기관들의 연방사법요원들 500명이 DC의 속속 진주에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일몰 시간에 국가방위군 선발대의 소규모 험비 전투 차량과 방위군 병력이 워싱턴 기념탑 부근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가방위군 병력들은 무장하지 않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방문객들과 담소하는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1시간 만에 어디론가 이동했습니다. 백악관은 출동 명령을 받은 국가방위군 병력 800명이 속속 워싱턴 DC로 진주해 치안 확보 작전을 벌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때에는 장갑 차량을 타고 중무장한 채 워싱턴 DC 거리와 주요 시설들을 경계하거나 순찰하는 군사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방위군에 앞서 워싱턴 DC에 투입된 연방요원 500명은 이미 순찰과 체포작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소속 ICE 이민단속국과 HIS 국토안보 특별수사대, CBP 세관국경보호국, 법무부 소속인 FBI 연방수사국, DEA 마약단속국, ATF 알코올 담배 총포국, 연방마샬 등의 유니폼을 입고 DC 길거리와 주요 명소들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3,000명의 경찰관들을 두고 있는 워싱턴 DC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연방으로 통제권이 넘어가 DEA 마약단속국의 테리 콜 청장의 지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연방 요원들은 월요일 하루 2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DC 경찰은 하루 평균 75명씩 체포해와 연방 요원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미지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통제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반대 시위를 촉발시키고 있고 다른 민주당 우세 지역인 뉴욕시나 로스앤젤레스 등으로 확대될 움직임에 반발도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주민들은 범죄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의 세력 과시이기 때문에 방문객 불안과 감소 등으로 경제 피해로 이어지는 역효과를 낼 것으로 반발하기도 하고 수도에 걸맞는 치안 확보와 분위기 쇄신에 대한 기대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8월 11일자로 37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연방재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6개월이 채 안 되는 173일에 1조 달러씩 늘고 있으며 미국민 1인당 10만 8,500달러, 납세자당 32만 3천 달러씩 빚지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끊임없이 불어나고 있어 2025년 8월에 결국 37조 달러까지 돌파당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8월 11일에 37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연방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36조 달러를 돌파한 이래 올 8월에 37조 달러까지 넘어선 겁니다. 2024년 지난해에는 한 해 동안 3차례나 조달러 숫자가 바뀌는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1월에 34조 달러, 7월에 35조 달러, 11월에 36조 달러를 돌파당한 바 있습니다. 근년에는 6개월 180일이 채 안 되는 173일 만에 1조 달러씩 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와 대비하면 123.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국가부채가 갈수록 불어나면서 부채 비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국가부채 시계에 따르면 8월 13일 현재 37조 2,300억 달러를 향해 초침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민 1인당 10만 8,500달러씩, 세금을 내는 납세자당 32만 3천 달러씩 빚지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앞으로도 감축하기는커녕 급증시킬 소지를 만들어 놓고 있어 통제불능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에 서명 발의시킨 BBB 법을 시행하면 10년간 미국의 국가부채를 4조 1천억 달러 더 늘릴 것으로 미 의회 예산국 CBO가 추산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공화 진영에서는 초대형 감세 조치로 경제 붐을 일으키면 세수입을 크게 늘려 국가부채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부유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올려야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출에서는 공화민주양당이 모두 깎을 곳을 찾지 못하고 있어 예산 적자를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고소득층까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 소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어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스턴 연방은행의 분석 결과 연소득 12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이 한 달에 소비 지출을 1,400달러씩 크게 늘려 미국 경제 성장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까지 신용카드 사용을 비롯한 소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GDP 국내 총생산에서 68%는 소비 지출이 차지하고 있어 미국민 소비 지출이 강해야 건전 성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보스턴 연방은행이 새로 분석한 소득 계층별 소비 지출과 부채 현황에 따르면 연소득 12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의 소비 지출이 올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은 한 달에 소비 지출을 1,400달러씩 늘린 것으로 보스턴 연방은행은 집계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소득 5만 9천 달러에서 8만 3천 달러 사이인 중산층은 한 달에 소비 지출을 450달러씩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소득 3만 9천 달러 이하인 저소득층은 한 달에 소비 지출을 300달러씩 늘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번 소비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위주로 분석했고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의 80%를 집계해 분석한 것으로 보스턴 연방은행은 밝혔습니다. 미국민들은 가계부채가 팬데믹 시절 정부 보조로 크게 줄었다가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예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스턴 연방은행은 분석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신용카드 사용 부채는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는 800억 달러였다가 부양체크와 세제 혜택을 받은 2021년에는 650억 달러로 줄었지만 현재는 780억 달러로 팬데믹 시작 때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중산층의 신용카드 빚도 1,00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감소했다가 현재는 1,000억 달러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고소득층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팬데믹 직전 1,900억 달러에서 2021년에는 1,400억 달러로 급감했다가 현재는 1,850억 달러로 팬데믹 직전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이번 보스턴 연방은행의 새 보고서는 연소득 12만 달러를 버는 고소득층도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 카드 빚을 낼 정도로 가계 경제가 타이트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고소득층까지 소비 지출을 늘리고 있어 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붐을 타고 AI 스타트업들이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다수의 억만장자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AI 산업은 고급 인력을 중심으로만 문이 열려 있어 초보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발을 들이기 쉽지 않아 부와 기회가 한쪽으로 쏠리는 취업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이른바 유니콘 기업은 현재 498개에 달합니다. 총 가치가 무려 2조 7천억 달러가 넘는 AI 분야 유니콘 기업 100개가 2023년 이후 설립됐으며 기업 가치 1억 달러를 넘는 AI 스타트업은 1,300개를 넘어섰습니다.
블룸버그는 비상장 AI 기업 상위 4위까지의 기업에서만 최소 15명의 억만장자가 탄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오픈 AI 출신 미라 무라티가 지난 6월 창립한 싱킹 머신 랩은 몇 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1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AI 강자 앤스로픽은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3배 가까이 뛰어 1,7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25세의 젊은 CEO 마이클 투르엘이 이끄는 애니스피어 역시 기업 가치가 180억에서 200억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AI 스타트업의 부흥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지난해에만 350억 달러 이상의 벤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억만장자 수는 현재 82명으로 뉴욕 66명을 앞질렀습니다. AI 거대 기업 오픈 AI도 인재 보유 경쟁에 사활을 걸고 수백만 달러대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사는 최신 AI 모델 GPT-5 출시 전날 연구 개발 인력 1000여 명에게 현금 또는 회사 주식으로 보너스를 지급했는데 전체 직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며 앞으로 2년간 분기별로 나눠받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파격 보상이 AI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방어 조치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AI 인재 쟁탈전은 치열해 오픈 AI 출신 연구원 10명 이상이 메타로 이직했으며 애플에서 AI 모델 개발을 총괄하던 연구원에게는 2억 달러가 넘는 보상 패키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의 직원이 내일의 경쟁사가 되는 이때 AI 업계에서는 수백만 달러의 보너스가 지급되고 있지만 초보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AI 분야에 취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상위권 인재와 경력직 연구원에게는 억대 연봉과 스톡 옵션, 보너스가 쏟아지지만 경력이 짧거나 학위가 부족한 인력은 기회조차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은 고급 인력 중심으로만 문이 열려 있어 초급 인력이 경력을 쌓으며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 흐름이 지속되면 AI 분야에서 세대 간, 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AI 산업은 거대한 부와 명성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일자리의 양극화를 가속하는 이중적인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기회의 문이 닫히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6개월간 불법 체류자 30만 명 이상을 체포해 25만 명 이상을 추방했으며 현재 5만 7천 명을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은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로 형사범죄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민법 위반자들 중에서도 형사범죄로 분류되는 최종 추방령 잠적자들을 합하면 여전히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첫날부터 밀어붙여온 사상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이 소기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백악관이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비트 대변인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벌여온 결과 30만 명 이상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gain, more than 300,000 illegal alien criminals have been arrested in the interior of our country in the first 6 months of this administration. 레비트 대변인은 특히 체포되는 불법 체류자들이 6월부터 크게 늘면서 형사 범죄자 비율이 대폭 하락했다는 보도들이 있으나 이는 가짜 뉴스라며 여전히 형사 범죄자들이 70%를 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스 미 이민단속국이 8월 1일 현재 전역의 이민구치 시설에서 구금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5만 6,5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범죄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들이 29.1%이고 형사범죄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인 외국인들이 24.7%여서 이를 합하면 53.8%가 됩니다. 이민법 위반자들 중에서도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100만 명 이상은 형사범죄자, 도망자로 분류돼 있어 이들을 합하면 형사범죄자들이 전체 구금자들 중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와 함께 7월 말까지 25만 3천 명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월간 체포자들에 비해 추방자 숫자가 적어 신속 추방의 가속도를 내려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재판을 대거 기각시켜 신속 추방을 극대화하고 패롤, 일시체류 허가와 TPS 임시보호 신분 프로그램들을 잇따라 종료시켜 순차적으로 200만 명에게 출국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13년 이상 보호해온 다커 수혜자 53만 명에 대해서도 작은 실수만 저질러도 체포 구금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이제 더 이상 구제 연장을 기대하지 말고 자기 추방을 선택해 스스로 미국을 떠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국민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국가 출신들을 신속 추방하기 위해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상국 추방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남수단, 옛 스와질랜드였던 에스와티니 등 제3국으로 추방한 불법 체류자들은 현재까지 8,100명에 달하고 있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